우리 눈의 시력은 성장기에는 변하게 됩니다. 근시든 원시든 난시든 일정한 도수를 초과하게 되면 모든 수술에 제약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소중한 눈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오늘 안과 전문의 정영택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정영택입니다. 누구나 맑고 소중한 눈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요. 눈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에 관한 소중한 정보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선혜 씨 그리고 안세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나 요즘 눈이 정말 나빠진 것 같아. 바늘에 이걸 끼워 넣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노안이래, 노안.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바느질도 하세요? 그럼 집에서 뭐 안 맞으려면 오늘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돋보기 안경 쓰고 돋보기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오늘 눈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렌즈도 끼고요. 사실 네. 겨울철 되면 안구 건조증도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겨울철 특히나 요즘 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네, 오늘 사심을 좀 채울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심 있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질환 바로 굴절 이상과 관련된 질환인데요. 먼저 이 굴절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좀 눈의 구조나 혹은 시각의 성립 경로 같은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눈은 카메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전면에 시계 유리덮개 같은 각막이 있습니다. 그 뒤에 홍채가 있고 수정체가 있고 눈 속은 투명한 젤리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는데 그 뒤에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카메라는 조리개 앞에 수정체가 있는데 사람은 조리개 홍채 뒤에 수정체가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 눈의 초점을 영상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카메라 렌즈가 초점을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조절하는데 우리 눈은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나올 때 호랑이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속에 있는 수정체 자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50살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자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자동 카메라가 수동 카메라가 되기 때문에 노안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의 주제 굴절 이상의 이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굴절 이상이라는 말이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우선 그 빛은 직진을 하잖아요. 물론 파장의 기능도 있지만 근데 눈에 이런 큰 사람이 뭐 2m, 막 50cm 이런 큰 물체들이 눈 작은 데에 이 초점을 맺으려면 굉장한 굴절력 거의 50디옵터라고 그래요. 50디옵터면 원거리 물체를 2cm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강력한 굴절력이에요. 그런 카메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 눈은 2cm 안에서 우리 눈이 길이가 2cm니까 그 안에 다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막, 수정체, 그다음에 눈의 길이 이거에 의해서 그 초점을 형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눈이 0.3mm만 틀리게 나와도 1m에 있는 그런 초점을 조절해야 하는 이 굉장한 굴절 이상을 겪어서 상이 맺지가 않죠. 그러니까 굴절이라고 말씀하셔서 네네. 면허 시험 때 떨어진 굴절이 생각이 났는데 그 굴절이 굉장히 눈에 심오한 굴절이 그러죠. 있는 길이 거군요. 심하게 꺾어지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길이듯이 네. 우리 눈도 그런 첨예한 그래서 각막을 조금만 가공을 해도 굉장한
안경을 눈에다 새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JTB 토크닥터 토닥 오늘 굴절 이상의 이상적인 치료 방법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다양한 굴절 이상이 있는데요. 우선 근시, 원시, 난시 또는 노안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해보면 근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멀리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보다 상이 앞에 맺기 때문에 상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안경을 써서 초점을 뒤로 미뤄지면 시력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 눈이 점점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시력이 계속 변하죠. 네. 그러면 아기가 뭐 텔레비전 앞에서 가까이 점점 가까이 가서 본다든지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는 멍하니 초점을 잃어버린다든지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야 눈이 이상해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안경을 쓴 경우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기한테 안경을 써야 하는가 보다. 근데 또 반대로는 내가 안경을 썼는데 또 아기한테 안경을 씌울까 싫어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안경을 씌워야 하는지 안 씌우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드림 렌즈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잘 때 이렇게 눈을 눌러주고 일상생활 할 때는 또 렌즈를 벗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긴 있는데 잘 때 렌즈를 끼면 위생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경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는 그 유전적으로 눈이 좀 작게 태어난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눈 안에서 초점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 눈 망막 뒤로 초점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멀리도 안 보이지만 가까이는 더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을 겪고 우리 눈의 시력이 좋아야 뇌에서 6세까지 CP질이 뇌가 발달을 합니다. 컴퓨터로 보면 어떤 뭐 일이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듯이 눈에 보이는 상이 좋아야 286, 386, 486, 586 이 뇌가 발달을 하는데 뇌가 발달을 안 하게 되면 약시라는 그러니까 카메라는 멀쩡한데 아무리 고쳐도 사진이 안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시는 아주 약시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원시는 되게 우리가 네. 나이가 드시면 나타나는 맞아요. 걸로 생각을 네. 했는데 어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러죠. 질환이군요. 근데 네.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대개는 근시, 정시가 아닌 원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하는 자동 카메라가 수동 카메라가 되는 노안을 원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 네. 근시가 먼 거리가 잘 안 보이고 네. 저기 원시는 또 멀 원자 쓰는 네, 거 네. 아닌가요? 근데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고 이게 맞는 헷갈리네요. 건가?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근시는 가까이가 잘 보이고 원시는 멀리가 잘 보이는데 실은 이것이 잘못된 의학상식이죠. 멀리도 덜 보이는데 가까이는 더 안 보이게 보이는. 되는 네. 그런 제일 안 좋은 굴절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난시가 있는데 난시는 근시성 난시가 있고 원시성 난시가 있습니다. 이 동글동글한 그런 안경이어야 하는데 안경이 럭비공까지 찌그러지니까 이 상이 두 군데에 가서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봤을 때 다리 찌그러져 보이고 다리 위에 보이고 이런 것이 난시가 되겠는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잘 교정이 안 됩니다. 이 난시는. 그리고 수술로도 역시 교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난시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난시가 난세라는 말도 있거든요. 정말 난세를 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데 항상 피곤하고 그러니까요.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까요? 예, 번져 보이고 이런 그 현상을 겪게 되고 또 비틀거리거나 안경을 썼을 때 잘못하면 헛발이 되고 넘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난시가 있어도 아까 원시와 같이 약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그래서 꼭 한 3, 4세 무렵에는 시력을 꼭 측정을 해주는데 병원에 가기 싫으면 콩알을 굴려서 콩알이 보이면 0.1, 그다음에 파다를 굴려서 파다를 보면 0.3, 그다음에 검정살을 굴려서 하면은 뭐 0.56, 그다음에 흰살을 해서 보면은 0.78, 그다음에 검은깨 하면은 1.0, 흰깨 하면 1.5, 2.0, 개미 잡으면은 5.0. 그래서 집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꼭 눈을 한쪽씩 시력을 재합니다. 두 눈이 있기 때문에 한 눈만 보여도 그걸 다 구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아기 맛있는 거 사주면서 놀이를 통해서 시력을 측정해서 만약에 콩알을 못 잡는다, 이것은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이런 그 시력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다만 전제가 우리 눈의 자동 기능, 자동 카메라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노안이라는 것은 대개 50 전후가 되면 우리 수정체가 이 초점거리를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조절하는데 그것이 굳어가지고 우리 체조하면은 몸 굳듯이 수정체도 굳어서 멀리 잘 보이는 사람은 멀리만, 가까이 잘 보이는 사람은 가까이만 이렇게 초점이 굳는 것이 노안입니다. 그래서 노안은 나중에 백내장이 오거나 질병이 있을 때 그때 노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시력 방법을 찾고, 만약에 그 이전에 하려면 짝눈을 만들어주거나 눈을 근시 상태로 만들어줘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노안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굴절 이상의 원인과 증상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질환이 생겼을 때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한 시술 시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눈의 시력은 성장기에는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우리가 사격할 때 표적지가 정지를 해야 사격을 하면 맞듯이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눈의 성장이 멈추는 시기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갈 수 있는 시력을 얻게 되는데, 대개는 뭐 한 만으로 16세 정도 되면 거의 성장이 멈추지만 한 만으로 18세 정도 좀 시간을 두고, 그래도 또 미심쩍으니까 만 18세 이상이지만 최근에 안경을 2차례 이상 1년 동안에 교체하지 않은 시력을 완전히 고정된 시력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만 18세 이상 최근 1년에 안경을 2차례 이상 교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하면 좋은 눈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네. 시술을 통해 가지고 시력 회복이 네.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죠. 그 어떤 굴절 이상이든 교정을 못하는 눈은 없습니다. 그지만 근시든 원시든 난시든 일정한 도수를 초과하게 되면 모든 수술에 제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가령 3층 사다리인 수술이 있고 5층 사다리인 수술이 있고 10층 사다리인 수술이 있고, 아니할물로 뭐 점점 더 높은 도수는 비행기로 하는 수술이 있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모든 수술을 자기 눈에 맞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수술 후 후유증 안전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듣기로는요, 이 수술적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새 또 특이한 것들도 좀 나왔다면서요. 네, 의학이 계속 발달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엑시머 레이저, 뭐 또 안경, 콘택 렌즈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엑시머 레이저 말고 femtosecond 레이저로 하는 수술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스마일 수술이 좀 핫한데, 스마일 수술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일 수술의 한계, 그러니까 가령 개복 수술을 하다가 복강경 수술을 해도
요새는 또 단일공 수술이 나오잖아요. 구멍을 3개를 뚫으니까 네. 그러듯이 스마일 수술도 극최소 절개 스마일 수술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필요한 부위만 조금 절개를 해서 한다는 아주 거죠? 조금만 이렇게 하는 거죠. 스마일 수술이라고 해서 네. 수술하시는 분도 막 웃으면서 받으시는 분도 좀 웃으면서 받고 이러는 건 줄 근데 그럴 수 알았는데. 있지 않을까요? 좀 맞아요. 절개를 최소화하고 네네. 하면 좀 그래서 받는 웃을 수 분도 있다. 편하고 네. 하는 분도 네. 편하고 네.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난시. 난시는 가령 근시나 원시는 고도 근시 원시일 때 수술이 어려운데 이 난시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중등도 근시만 돼도 수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등도 고도 초고도 그 난시까지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근래에 또 개발이 돼서 아주 그 눈 나쁜 안 좋은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눈이 네. 아까 렌즈 낀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네. 나빠요. 네. 근데 거의 렌즈를 끼고 다니지만 네. 가끔 뭐 염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네, 네. 안경을 끼고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왜 그러고 다녀? 수술해 수술 요즘 얼마나 좋아졌는데 이 말씀을 하시지만 네. 사실 저는 무서워요. 부작용도 걱정이 되고 또 네네. 눈 뜨고 수술을 받는다는 네네.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망설여지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칼로 수술하고 구체적으로 망치, 못, 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레이저라는 가상 현실과 같은 수술을 받으면서도 빛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이 돼요. 그래서 그 우리 가상 우주 영화 보면은 뭐 캡슐 안에 들어가면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네. 그런 것과 같은 누워있는 있는데 수술을 받기는 받는데 수술 같지 않은 꿈과 같은 그런 수술을 뭐 통증도 없이 그렇게 받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레이저라는 것은 구체적인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면 이 눈이 그대로 보존이 돼요. 예전에는 칼이 지나가다 잘못되면 잘못됐습니다. 눈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레이저라 수술만 멈추면 전혀 눈에 손상이 없이 부작용이 멈출 수가 그럼 있습니다. 최소화된다는 최소화되는 말씀이신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결과를 보고 좋으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일상에서 보면 그 시력 보호에 그 뭐 네. 예를 들어 당근이 눈에 좋다. 네네. 뭐 그러잖아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상식 아닙니까? 이게? 그 어떤 과일이나 채소, 네네. 어떤 네. 음식들이 그 시력 보호에 좋은 네. 그런 탁월한 음식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뭐 제일 좋은 것은 평범한 거죠. 우리 몸에 건강을 줄 수 있는 음식, 채소, 단백질, 뭐 고기 이런 것, 생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것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항노화 작용도 하지만 눈에 그렇게 시력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눈물 또는 망막 세포 이런 모든 것들을 좋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음식들이 베리 종류, 베리. 예, 아사이베리, 빌베리,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또 슈퍼 그런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그 아로니아, 아로니아.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 다음에 뭐 기타 채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주로 베리 베리 계통이 종류. 네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우리 어렸을 때 가지 먹기 싫어했잖아요. 네. 그 굉장히 먹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가지 싫어하죠. 예, 혓바늘도 없고. 근데 그 가지가 또 안토시아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서 가지 나오면 어렸을 때 먹기 싫었던 추억을 떨치고 몸에 좋은 거야 하고 가지 네네. 한 접시 더 주세요 하고 네. 이렇게 챙겨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라색 음식이 좀 눈 건강에 좋다 이런 말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죠. 그리고 이 황색 있는 또 채소들은 루테인이 많아요. 그래서 루테인이 아까 말했던 시력의 한 중심을 유지하는 핵심 중에 핵심의 그 루테인이 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눈이 나빠지는 습관은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네네.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걸 네네. 가까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네.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눈 건강에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 눈은 부교감 신경이 항진됐을 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 무리한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영양 섭취를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적절한 운동을 좀 해주거나 안경을 적절하게, 특히 렌즈나 이런 것들은 많이 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네. 그 운동법 중에 그 네. 눈 주위에 지압도 좀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건 어떤가요, 원장님? 우선 우리 눈을 세게 비비는 것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포도알같이 연조지이기 때문에 찌그러져요. 그래서 반드시 조심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비벼서 마사지 해주는 거, 또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비누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베이비 샴푸로 마사지를 해주면 눈에 찌꺼기가 싹 빠져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령을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눈두덩이를 마사지를 해주고, 뭐 관자놀이는 모든 머리에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눈꺼풀을 마사지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물기를 준 후에 비누나 베이비 샴푸로 이렇게 하면 눈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눈을 아까 깜빡할 때와 마찬가지로 눈을 감은 채로 눈을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눈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영양물질, 눈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많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정영택 원장님과 함께 좀 우리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팁들 좀 알아봤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정말 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럼요. 일상에서 소중하다는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네. 눈의 가치 다시 한번 깊게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잊고 지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눈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네, 그렇죠.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소중함을 또 좀 알고 안 것 같고,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눈 좋은 거. 복을 좀 전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주. 네. 네, 원장님 끝으로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눈이기도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눈을 혼자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 질환이 정말 나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질환이 아닌가 바로 진찰을 해보시고,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눈에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하면 그냥 혼자 낙심하면 눈 건강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꼭 의사 두세 사람, 반드시 의사도 한 명이 아니고 심각한 병이 있을 때는 두세 명의 의사와 상의를 해서 그 중에 좋은 치료법이 뭔가, 왜 그러냐면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은 동네에 있는 안과 친하게 사귀어 놓으시면 그때 의사가 자기가 그 분야가 아니고 그 수술을 안 하더라도 이 전국에 있는 의사들을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치료해주는 주치의뿐만 아니고 그런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의사 역할을 해주는 주치의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이 눈이 향하는 곳에 마음도 함께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 아름다운 눈빛, 또 초롱초롱한 눈망울 오래오래 지키시려면 이 눈 건강에도 조금 신경 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